최근에 자유에 대한 이슈가 활발했었죠. AV 페스티벌을 무리하게 서울시가 막아세워서 열지 못하게 했던 사건과 우리의 인간 알바노께서 갑작스럽게 직구 금지령을 내리사 5월 18일이 되면 DC 인사이드에서 어김없이 올라오던 전두환 공중제비도 안 올라오고 하루 종일 직구 금지령 얘기만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꽤나 뜨거웠습니다. 아니 아직도 뜨겁죠. 이 영상 올라올 땐 어떨지 몰라도 2010년대에 가장 뜨거웠던 화두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를 점하고 있었던 반면 2020년대에 들어가면서 셧다운제 폐지와 단통법 도서정가제 누누TV 금지법 등등 지금까지 만들어져왔고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검열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사뭇 피어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첫 번째, 보수라는 사람들이 왜 자유를 억압하는가? 두 번째, 저들은 자유를 핍박하고 있는데 좌파라는 사람들은 뭐하고 앉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들으니까 좀 얼탱이 없죠. 자유를 보수에 맡겨놓은 건지 진보에 맡겨놓은 건지. 근데 사실 파고들어보면 이 얘기는 자유라는 단어에 허를 찌르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말이 어떤 진영에 가까울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마 젊은 층은 보수 계열, 현 국민의힘에 더 가까운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을 거고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층은 현 민주당, 진보 계열에 더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일 겁니다. 아니, 나이가 있으신 층 중에서도 자유진영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제1세계에 포함되는 것을 중시하는 분께는 자유라는 말이 보수적 가치로 느껴질 것이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셧다운제, 단통법 등의 이가 갈리는 규제들이 언제 생겼는가 생각하면 딱히 자유가 보수랑 가깝지도 않구나 라고 느낄 것이니까 자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어가면서 얘기해보고 우리나라의 자유라는 개념은 어떻게 접혀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자유를 쟁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그럼 바로 가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초에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진영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애초에 보수주의는 좀 얼기설기 엉겨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반동적으로 정의되는 편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보주의가 하자는 거에 글쎄 좀 생각해보고 라고 외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법치주의라든지 경제적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등을 내세우는 편인데 이것도 굳이 따지면 보수주의만의 사고관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들이 이미 사회 기본 질서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요. 진보주의는 원래는 소위 말하는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과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을 함께 일컬으며 현재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같은 사고관이라서 사실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서로의 반동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유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어떤 자유는 보수적 자유로 생각하고 어떤 자유는 진보적 자유로 생각합니다만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적 자유와 진보적 자유를 둘 다 주장하는 제3지대에 가까운 편이라서 정치 사상을 분류할 때 보수주의, 진보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로 세 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잦죠. 자유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인데 보수주의자들도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이용하고 진보주의자들도 웃긴 말이지만 권위를 이용하기도 하니까 자유주의자에게 보수와 진보는 적인 동시에 동지인 복잡한 관계죠. 이번 AV 페스티벌을 막은 사건이나 직구를 막은 사건이 모두 보수 측에서 나온 이슈다 보니까 약간 젊은 층에서 혼란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한 3, 4년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거저것 하지 말라고 깍지고 다니고 특히 정치적 올바름과 인권 이슈에서 꽤나 시달렸던 20대 남성층에서 우리의 자유를 보수층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기대를 배신당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좀 초연합니다. 약간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에선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선 국민의힘을 위시한 보수 세력이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세력이든 그냥 똑같이 자유주의의 적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자유주의가 좀 더 친한 쪽이 있다면 당연히 보수주의보단 진보주의인데요. 애초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계열을 진보나 좌파로 부르지 않고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공화당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민주당이 리버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근본은 자유주의라는 것이 좀 체감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거나 오히려 진보라는 표현을 리버럴에게 던져줘버리고 우리는 좌파 사회주의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흔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뿔이 나게 되겠죠? 아니 인종 쿼터제 같은 걸 지지하고 성소수자 쿼터제 등으로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보주의 측이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저런 인권운동이 자유주의 운동보다는 말 그대로 인권이나 생존권 등을 더 우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저들을 지지하는 것이 왜 자유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자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흔한 편견은 이것일 겁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어떤 종류의 규제도 어떤 종류의 억압도 옹호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 동조하는지 볼까요? 아까 말했던 공화주의자도 원래는 자유주의의 일부예요. 공화주의가 필요했던 시기에는 군주제라는 구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자유를 가졌어요. 현재의 공화주의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국가라는 최소 단위는 자유를 해치긴커녕 오히려 최대 다수의 최대 자유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고 여깁니다. 법치주의자도 자유주의자고요. 원님이 재판하는 것보다는 법전이 재판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는 구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 이 사고의 기반이고 법치주의자는 국가까진 몰라도 법은 국민을 구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에게 최대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죽거리겠죠. 왜 자유주의자가 억압단체를 논하지? 이런 것을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법치주의나 공화주의자들은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많이 다투죠. 자유에는 리버티와 프리덤이 있는데 리버티라는 것은
해방, 질서와의 자유를 말한다면 프리덤은 존나 자유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을 프리덤 개념에서 접근하면 아나키즘이나 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로 가서 법은 우리를 구속할 뿐이다, 국가는 가장 강력한 깡패 집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유주의의 꽤 오랜 길이었던 리버티 측과 대립하곤 합니다만, 일단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저분들이 아닌 리버럴들이 잡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타깃을 좁혀서 리버럴들에게 뿌리 날 수 있겠군요.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사람들이 왜 어떤 자유는 깔아뭉개려고 하는가?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 권력 면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결표로부터의 해방에서 앞에 물결표에 붙는 것은 폭군, 군주, 구질서, 계급 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들은 자유주의와 싸워서 패배하고 구질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더 중점적으로 올라옵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유주의요, 둘째는 문화적 자유주의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의 자유의 억압자는 독재자 혹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개인 혹은 소수의 귀족이었습니다만, 이제 경제와 문화 쪽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절대자만을 향할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해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선 가장 빠른 방법이 있죠. 바로 현재의 체제를 완전히 부수고 세상을 완전 자연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처음엔 좀 좋을 거예요. 제가 힘도 좀 좋은 편이고 덩치도 크니까 그냥 주변에 노약자나 여성들 건 제가 다 뺐죠 뭐. 제가 그래도 여성과 노약자 상대로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친화력을 이용하든, 어떤 사람은 원초적으로 힘이 세든, 누군가는 나보다 똑똑해서 개빠르게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내든, 나보다 월등한 놈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걔한테 얻은 건 다 뺏길 겁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 또다시 지배자가 나올 거고 그 지배자는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자원을 배분해 주겠죠. 왜? 지배자도 인력은 필요로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게 새로운 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족장의 체제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구체제를 토벌하고 나서 모든 이에게 완벽한 프리덤을 선물했다고선 쳐도 지배자만 바뀔 뿐 다시 어떠한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인에게 자연 상태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와 정반대의 구질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사고관을 기반하여 리버럴들은 일정 이상의 질서와 규칙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자유를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정한 자유는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건데 왜 모두의 자유가 필요하지? 꼬면 칼 갈든가. 흑요석을 다 족장이 갖고 있다고? 안타까운 일이고 알바노?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의 자유니까 저는 그가 말할 자유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싸우는 대상은 특정 독재자나 체제에 대한 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만인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되었고, 누군가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리버럴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리버럴이다 보니까 리버럴 설명이 길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자유주의자가 되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면 자유주의자다 라고 말을 하곤 해요. 얼마 전에 직구 문제로 오세훈 시장님이 뭐 안전이냐 편불편이냐 하며 안전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에 편불편이 소비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자유의 손을 들 겁니다. 인권이냐 자유냐 하면 전 자유의 손을 들 거고, 친분이냐 자유냐 하면 자유의 손 들 거고, 행복권이냐 자유냐 하면 자유의 손 들 거예요. 가령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면 전 당연히 자유의 손을 들겠죠. 반대로 자유주의자의 손을 막아세울 수 있는 건 오히려 자유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유주의자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이 학교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는 자유권 침해로 느껴지지만, 아동의 자유로운 등교를 위하여 학교에 들어오는 어른을 막겠다라고 하면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동의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화적 자유주의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리버럴 중에서는 뭐 동조 압력이니 눈치,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특정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많은 리버럴들이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버럴들이 인권 이슈에 민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리버럴들 사실 인권에 크게 관심 없어요. 그저 특정 인종차별 단어나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동양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 때문에 육상을 하고 싶어하던 아이가 피아니스트나 수학자가 되는 그런 자유에 대한 불상사를 받고 싶을 뿐이죠. 할당제, 인종 쿼터제 등도 고용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억압하는 만큼 특정 인종은 메디컬 드라마에 안 나오는구나, 우리 인종은 의사가 되는 게 이상한가 보다 라든지, 이 기업에 남성이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남자는 이런 직업을 하면 안 되겠어 라든지, 이런 고용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압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희생시키는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그 자유관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자유를 오만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유가 최우선 가치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명확하죠. 한국에서 보수 계열도 진보 계열도 그때그때 자유주의의 서구관을 갖다 쓰거나, 상대를 비난할 때 자유를 망친다거나, 혹은 자기들의 치적을 높이 세울 때 자유를 갖다 쓰는 경우는 있어도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양당에선 최소한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자유주의를 내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지지층이 자유주의를 원하는가는 좀 지켜봐야 할 일 같겠습니다. 인간이 좀 일관적이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 자유는 자유인데 누구 자유는 자유 아님?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가령 현안으로 생각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AV 페스티벌을 막았지만 똑같이 오세훈 시장은 2년 연속으로 퀴어 퍼레이드를 막은 전력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반자유적이죠. 제 눈엔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엄숙주의자 혹은 권위주의자시구나 싶죠. 저는 당연히 해방주의자니까 양쪽 다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얼마 전에 터진 여성시대 남성 정보 공유 달글 이야기, 이거 꽤나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을 공유할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 시선을 보이고 싶지 않을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돼요. 우리가 지나온 법치주의의 길을 보면 됩니다. 현행법에서도 어지간한
휴강뿐만 아닌 이상 범죄자도 신상 공개는 안 하는 편인데 가장 큰 죄라고는 그냥 허리 잘못 놀린 죄뿐인 사람들의 신상을 공유하고 완전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직구 금지권은 의외로 자유주의로 붙어볼 방법이 꽤 됩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자국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를 위해서다. 한국이 인건비 때문에 제조업에서 절대 따라붙을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면 한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직구 금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라고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답안은 안전이라는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선 자유주의로 맞받아칠 수 있겠죠. 안전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자유나 달라고요. 아무튼 2020년대 가장 핫한 화두는 현재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톡법, 도성정가제, 직구금지, 주세법, 금투세, 셧다운제, 성희롱주의, 그리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군대의 징집 비율까지. 뭐 이건 사실 필수 불가결이라는 인식 덕에 대우가 인권 문제에 더 가깝겠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데 그것에 어울리는 정치 집단은 딱히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 권력자 입장에선 자유주의란 굳이 내세우고 싶지 않은 정치긴 하죠. 이미 난 이 체제에서 중심에 섰는데 자유주의의 역사는 권력자를 죽여온 역사인지라 애초에 자유는 특정 정치인이 내세운 게 아니라 68혁명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 건국전쟁도 시민이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나섰던 것이만큼 정치인에게 기대는 것이 오히려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투쟁과 사투만이 자유를 쟁취하는 열쇠인데 우리는 투쟁을 안 한 지가 좀 됐죠.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면 레짐 전체에 도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부자유의 사슬에 억울함을 토로하도 못해 내 목줄을 벗으려고 사투하기보다는 내가 목줄을 받을 때 낄낄대던 저 녀석에게도 목줄을 달라 라고 요구할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의 자유가 훼손될 때 비웃었던 인간들에게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하기보다 함께 죽자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인간 본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목줄을 서로 비웃으면서 차는 사회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블루아카이브 때 느꼈거든요. 자유 앞에서 갈라져서 싸우면 목줄을 다 같이 찰 뿐이란 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니가 먼저 우리 목줄 차는 거 비웃었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피규어 통관되는 거 맞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